일본이 30년 동안 숨겼던 보고서가 오늘 새벽 터졌습니다. 그리고 단 7분 만에 백악관이 비상모드로 들어갔습니다. 독도 주변에 나타난 일본 함정 5척. 전 세계가 긴장했지만 한국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패배가 아니라 전세를 뒤집는 시나리오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미국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왜 한국의 침묵이 미국을 뒤흔든 걸까요?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새벽 4시 17분 저는 국가위기관리센터 야간 담당자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밀폐된 상황실은 늘 그랬듯 낮과 밤의 경계가 없었고 모니터의 푸른 불빛만이 조용히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짧고도 날카로운 경보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의자에서 일어나 대형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면 중앙에 붉은 표식 5개가 빠르게 떠올랐습니다. 독도 인근 해역이었습니다. 일본 해상초계함 5척. 속도와 진입 방향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저는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간대와 위치, 투입된 수량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한 순찰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보고 체계를 가동해 지휘 책임자에게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책임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경험에서 비롯된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책임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본이 움직였다고. 그러나 다음 보고가 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레이더 반응도 없고 항공 출동도 없고 항해 공지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독도 인근에서 어떠한 변동이라도 포착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대응하는 것이 평소의 패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절차이자 관행이었고 자존심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모든 흐름이 멈춰 있었습니다. 책임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조용한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상황실 전체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불안, 호기심,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동시에 퍼져나갔습니다. 스크린 속 일본 함정 5척은 계속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항적을 분석하면서 머릿속으로 가능한 경우의 수들을 정리했습니다. 도발인지, 탐색인지, 혹은 외교적 압박인지.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이어가도 지금 한국의 무반응은 쉽게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미국 측 연동 채널에서 첫 번째 확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워싱턴 시각으로 오후 2시. 미국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한국의 대응 태세를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확인 중이라는 답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뒤 미국의 두 번째 요청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이 왜 조용한지 분석 자료를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일본 함정의 엔진 열 신호는 점점 진해지고 있었고 움직임은 마치 우리가 반응하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궤적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대조적으로 한국군의 스크린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함정 배치도 그대로였고 공군기지 쪽에서도 별다른 활동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이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왜 오늘인지, 왜 이 타이밍인지,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그때 상황실 문이 열리고 주간 담당팀이 조기 호출되어 들어왔습니다. 책임자가 즉시 브리핑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오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으며 곧 그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브리핑 준비가 시작되자 상황실은 조금씩 분주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 속에서도 이상하리만큼 안정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긴장했고 누군가는 혼란스러웠지만 일부 고위 담당자들의 표정은 묘하게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 장면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본 함정이 독도 인근까지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침착할 이유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정작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지 의문이 깊어졌습니다. 주간 책임관이 제게 다가와 간단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접근 중인 일본 함정의 속도 변화, 엔진 열 신호, 음향 패턴 데이터, 최근 교신 기록 등. 저는 준비해둔 정보를 전달하며 상황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일본 함정의 항적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속도가 1노트 정도 감소했고 진입 각도도 아주 조금 완만하게 변했습니다. 겉보기엔 미미한 변화였지만 경험 많은 분석관들은 즉시 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즉각적 대응이 예상될 때 일본이 보이는 특유의 움직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군가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이런 식의 미세한 조정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지상 레이더도 해상 전력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측만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측 연동 채널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상황이 위중해 보이는데 한국이 왜 침묵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고를 요청하는 메시지가 3차례 반복되었고 긴급 회신을 요구하는 표기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책임자에게 미국 측 문의를 전달했습니다. 책임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따가 회의 중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투는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처음으로 강한 의심을 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단계가 이미 진행 중인 것일까? 상황실 스크린 오른쪽 아래 작은 화면 하나가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 내부 감시망의 일부 데이터가 백업 모드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 모드는 보통 대규모 연산이나 특정 전략 분석이 실행될 때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경계 상황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모드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담당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백업 모드로 전환된 이유가 있었는지. 그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위쪽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며 특정 데이터를 통합 중이라고. 그 말은 많은 것을 시사했습니다. 지휘 체계 최상단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덧붙인 마지막 한마디가 제 생각을 완전히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필요할 때를 대비해 준비가 끝났다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현재의 침묵이 단순한 무반응이나 판단 보류가 아니라 후폭풍을 계산한 전략적 침묵이라는 사실이 조금씩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함정 5척은 계속 우리 해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도는 처음보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아해했고 동시에 자신들의 노출 여부를 경계하는 듯한 항적을 보였습니다. 저는 일본이 지금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겁을 먹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우리의 침묵을 무능이나 혼란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실 내부 공기는 정반대였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느낌, 기록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을 그런 정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이 어느 순간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주간 보고회의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오자 상황실 전체가 차분하지만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움직임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반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반응할 필요가 없는 단계까지 이미 도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그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상황실에 들어온 지 몇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흐르는 긴장은 위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곧 드러날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호흡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호흡은 일정했고 무너질 틈이 없었습니다. 일본 함정 5척이 독도 인근으로 다가오는 동안 지도 위의 붉은 표식은 조금씩 중심부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전력은 단 한 척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감시망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고 수중 감시 데이터는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함정들의 신호 패턴이 갑자기 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잡음이 몇 초간 이어졌고 일본 함정 중 두 척의 신호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엔진 열 패턴도 정상 범위에서 살짝 벗어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분석 담당자에게 질문했습니다. 담당자는 그래프를 가리키며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함정 내부의 신경계통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누군가를 의식할 때 혹은 무엇인가를 놓친 것을 알아차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나 일본은 상황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침묵하고 있으니 자신들의 정면 돌파가 성공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들의 확신과 달리 저는 이 침묵이 위협을 무시한 침묵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더 느끼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바다는 단순히 고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거대한 압력이 차오를 때 이런 형태를 띱니다. 상황실에 다시 알림이 울렸습니다. 공해상에서 일본 함정 두 척의 항적이 더 불안정해졌다는 보고였습니다. 부함장은 즉시 화면을 확대했고 함정들의 엔진 신호가 반주기씩 어긋나는 현상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징후였습니다. 무언가가 그들의 감각을 자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정적 속에서 처음으로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이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감각. 일본 함정의 모든 움직임을 계산하고 그들이 불안해하는 순간까지도 정확히 예측하고 있다는 느낌. 모니터를 바라보던 중령급 장교 한 명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 정적은 준비된 정적이라고. 침묵은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운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가 오래도록 머리에 남았습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움직임이 응축되어 흘러넘치기 직전의 고요라는 의미였습니다. 잠시 후 일본 함정 중 한 척의 항적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들은 곧 방향을 수정했고 부하 함정 두 척 또한 속도를 줄였습니다. 동시에 일본 본토와의 교신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 데이터상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상황의 이상함을 감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끝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 속 해역은 여전히 조용했고 해군 기지의 전력은 한 척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는 오히려 일본 함정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 형태로 그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카드가 따로 존재하며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그 카드가 이 정적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상황실 시계가 새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일본 함정들은 불안정한 항적을 유지한 채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데이터는 점점 더 많은 변수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책임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록 준비를 시작하라고. 그 말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무엇인가가 드러난다는 신호였습니다. 여전히 고요한 바다였지만 그 고요가 곧 방향을 틀 것이라는 예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적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책임자의 지시가 떨어진 직후 상황실의 공기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도 급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아래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확실히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손짓, 데이터 정리 방식, 그리고 단문 보고가 오가는 속도까지 모두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는 소리 없는 전환점이었습니다. 마치 긴 호흡을 끝내고 이제 다음 문장을 말하기 직전의 침묵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모니터에 뜬 해역 자료를 바라보며 그 조용한 변화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함정들의 항적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엔진 열분포가 고르게 퍼지지 못했고 위성 기반 신호도 간헐적으로 끊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가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느낀 듯 속도와 방향을 계속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파 교신도 없었고 공식 경고도 없었으며 전술 자산의 이동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해역 데이터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상황실은 점점 더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저는 시간이 층위를 드러내는 것을 느꼈습니다. 즉각적인 대응만을 다루는 표면의 시간 아래에 더 깊고 오래된 시간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준비된 시간, 누군가의 판단을 기다리는 시간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층위들이 하나로 수렴될 때 전세는 단숨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이터 담당관 하나가 제게 다가와 일본 함정의 신호 변화 그래프를 건넸습니다. 그래프는 산처럼 뾰족하지 않았고 미세하게 흔들리는 곡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단순한 엔진 문제나 교신 장애로는 설명되지 않는 패턴이었습니다. 담당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정도의 패턴은 감시망 외부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가 말하는 외부 요인은 한국 자체의 행동이 아니라 일본의 불안, 오판, 자가 노출에서 비롯된 변화였습니다. 상황실 상단 모니터에 새 보고가 떴습니다. 일본 본토 측 지휘 채널이 혼잡해지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교신량이 늘어났고 일본 내부의 지휘 체계가 의견 일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침묵을 분석하려 했지만 아무 해답도 찾지 못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지점에서 또 하나의 층위를 보았습니다. 일본은 우리 움직임이 아니라 우리의 침묵에 반응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내부는 놀라울 만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필요한 보고는 이미 전달되어 있었고 각 부서는 파동 하나 없는 수면처럼 움직였습니다. 정보 흐름의 리듬은 안정적이었고 누구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도입 단계의 긴장을 지나 이제 판단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책임자가 제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게 긴 보고서를 건네며 이 부분만 확인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일본 측이 지금 상정하고 있을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들과 그 시나리오마다 한국이 취해야 할 대응 방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읽으면서 저는 준비라는 단어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위한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축적된 감시 기술, 수백 번의 연습 시나리오, 정교한 전략 계산이 모두 차곡차곡 쌓여 지금 이 순간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침묵을 판단 중지로 해석했지만 실제 한국은 판단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책임자의 손짓에 따라 상황실의 조명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제 공식 보고 회의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조용한 준비와 침묵이야말로 지금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뒤집을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해안을 넘어 바다 깊은 곳까지 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그 침묵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회의가 시작되자 상황실 내부의 움직임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모든 호흡이 한 지점에 모여 떨림 하나 없는 긴 직선을 그리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필요한 문서만 놓여 있었고 불필요한 대화는 단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정적은 무겁지 않았고 오히려 정돈된 압력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일본 함정들의 항적 변화만이 꾸준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붉은 표식 주변에는 수십 개의 데이터 레이어가 겹겹이 씌워져 있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레이어들이 서로를 향해 미세하게 움직이며 특정 패턴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패턴의 의미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 스크린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일본 함정들은 분명히 속도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수치로 보면 노트 차이 몇 안 되는 변화였지만 그 변화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경계심에서 비롯된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상보다 훨씬 일찍 보이지 않는 압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은 그 압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침묵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감시망,
반응 없는 해군 전력, 그리고 협조도 경고도 없는 무음의 해역. 오히려 그 무음 자체가 그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책임자는 조용히 앉아 각 부서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동작은 천천히 움직였고 보고를 읽는 속도도 일정했습니다. 조급함이나 긴박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회의가 일정 부분 진행되자 부함장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다는 알림이 뜬 것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일본 본토 지휘부가 상황 해석을 위해 5차례의 긴급 자문 회의를 진행 중이라는 정보가 잡혔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반응이 왜 이렇게 늦는지, 왜 제때 전력을 움직이지 않는지, 왜 경고 하나 없다는지 서로 다른 의견으로 격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무반응을 분석하느라 스스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이것이 하나의 파동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첫 번째 흔들림. 일본 내부에서 시작된 균열이 해역 전체에 미묘하게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책임자가 손을 들어 다음 단계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그 순간 상황실 좌측 모니터에서 새로운 형태의 그래프가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보던 단순 항적 그래프와 달리 복합 분석을 위한 고밀도 시뮬레이션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이 분석이 보통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도발 상황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 한국이 준비해둔 전략 분석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크린은 몇 초 동안 어둡게 유지되다가 곧 세 줄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일본 함정 전력은 현재 상태로 진입을 지속할 경우 20분 내에 특정 속도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두 번째, 일본 지휘부는 한국이 경고 절차를 생략한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지휘 단계에서 혼선이 증폭되고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세 번째, 한국의 감시망은 이미 일본의 모든 정보 흐름을 상층부터 하층까지 분리해 독립적으로 분석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서늘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침묵으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전력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미 일본은 그 침묵 속에서 전술적 열세를 스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잠시 중단되고 짧은 내부 점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상황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긴장감이 아니라 차분한 집중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고요 속에서 한국이 얼마나 깊은 층위를 갖고 있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준비는 소리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성으로 드러나고 힘은 크기가 아니라 침착함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침묵의 공간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이제 막 첫 번째 파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아래에는 이미 거대한 움직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가 펼쳐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재개되자 상황실은 이전보다 더 깊은 고요에 잠겨 있었습니다. 보고가 이어질 때마다 사람들의 눈빛이 미세하게 달라지고 있었고 그 변화는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단순한 관측이나 분석의 시간은 지나고 무언가가 구체적인 형태를 갖춰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함정 5척의 항적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조금씩 줄었고 방향 역시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확신이 부족한 움직임을 반복하며 보이지 않는 압력을 피하려고 몸을 비트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이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보고 장교가 자리에서 일어나 군용 채널을 통해 수집된 일본 내부 교신 분석을 설명했습니다. 교신 내용은 복잡했고 문장들은 잘 정리되지 않은 채 쉴 새 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지휘부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장 함정들은 명확한 지시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일부는 한국의 침묵을 초기 대응 실패로 해석하고 일부는 확신할 수 없는 침묵이 더 위험한 신호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갈등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균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데이터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스크린에서는 일본 지휘망의 흐름이 점점 더 엉켜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채널은 과도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또 다른 채널은 거의 침묵한 상태였습니다. 전체 지휘 체계가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고 여러 방향으로 흔들리는 불규칙한 파동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내부 보고 체계는 믿기 어려울 만큼 깔끔했습니다. 필요한 지시와 정리는 이미 완료된 상태였고 추가 지시는 최소한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돈 된 구조를 보며 저는 한국의 대응이 단순히 침착한 대응이 아니라 계산된 침묵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후반부에 책임자가 제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특정 항목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달된 자료와 한국 내부 자료를 비교하며 차이를 검토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자료 속에는 양국이 공유하던 감시 시스템 관련 정보가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일본이 수년 전에 제공했다고 주장한 특정 기술 항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측 자료는 전혀 다른 내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제공했다고 주장한 기술 상당수가 실제로는 한국이 먼저 구축한 기반 시스템에 일본이 후발로 접근한 형태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인한 뒤 잠시 숨을 고르며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흔들리는 항적, 혼란스러운 지휘체계, 한국의 정돈된 구조, 움직이지 않는 전력, 그리고 조용히 완료되는 분석. 이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응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계산을 끝냈고 지금은 마지막 결과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지도 위의 데이터는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미 움직임을 끝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정적의 방향이 곧 완전히 드러날 것이라는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윤곽은 이미 눈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부터 상황실의 분위기는 이전과 전혀 다른 깊이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하게 정리된 정적 위로 아주 미세한 진동이 번지듯 긴장과 확신이 동시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진동은 누구도 말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동의한 현실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일본 함정 5척의 항적은 첫 번째 파동 이후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엔진 신호의 온도 분포는 들쭉날쭉했고 침로 역시 작은 각도로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서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방향을 잃은 침이 자석을 피해 흔들리는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그 흔들림은 한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한국이 이미 해야 할 것을 모두 끝낸 뒤 조용히 만들어낸 압력의 결과였습니다. 일본 내부 지휘망 분석이 다시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패턴이 조금 더 명확했습니다. 교신량이 불규칙하게 폭증했다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되었고 채널 간 우선순위 배정도 제대로 정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일본 지휘 계통은 두 가지 다른 판단으로 갈라지고 있었고 그 갈라진 판단이 현장 함정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더 강한 혼선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현장 지휘관들은 한국의 침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고 그 결론 부재가 오히려 더 큰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쪽 보고 체계는 예상대로 한층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보고는 단순했고 상황 변화에 대한 해석은 일관되었으며 추가 지시도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준비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었을 뿐 내부의 구조는 흔들림 없이 고요했습니다. 그때 분석관 한 명이 제게 특정 그래프를 조용히 건넸습니다. 그래프는 일본 함정들의 신호 패턴 중 특정한 순간에만 나타나는 미세한 주파수 왜곡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왜곡은 자체 장비 문제로 보기엔 지나치게 일정했고 외부 교란이라고 보기엔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읽는 순간 두 번째 파동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행동을 찾고 있었지만 한국은 이미 행동의 필요성을 제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장비는 찾을 수 없는 목표를 향해 계속 반응하고 있었고 그 반응이 또 다른 교란을 낳고 있었습니다. 책임자는 조용히 일어나 상황실 중앙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상황실 전체가 즉시 집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스크린 위 특정 좌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지점의 데이터 통합을 시작하라고. 명령이 내려오자 여러 개의 데이터층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고 레이더 신호, 수중 음향 정보, 위성 기반 탐지 자료가 겹겹이 합쳐져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미지는 단순한 해역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함정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의 출처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구조도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노출하고 있었고 그들이 불안한 이유는 자신들이 놓친 정보를 한국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파동의 본질이었습니다. 한국의 움직임이 아닌 일본 스스로의 흔들림. 조용하지만 강하게 번지는 진동. 그리고 그 진동이 드디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분석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일본 측 주력함 두 척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신호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 지연은 단순한 통신 장애가 아니라 지휘 판단의 늦어짐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상황실에 놓여있던 문서 몇 장이 책상 위에서 천천히 뒤집혔습니다. 책임자는 그 문서 위에 손을 얹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준비 단계는 종료되었다고. 그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의 침묵과 고요가 하나의 흐름을 완성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세 번째, 가장 큰 파동이 곧 도착할 것이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파동은 소리 없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경보음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누군가의 명령으로 강제로 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느리고 안정된 방식으로 모든 데이터가 한 지점을 향해 모이기 시작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서 조용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고 분석관들은 서로 말을 줄인 채 각자의 콘솔에서 단단한 집중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안의 공기는 한순간도 정체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움직임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매우 은밀한 방향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변화의 신호를 감지한 것은 수중음향 체계였습니다. 해저 지형 공면에서 반사되는 여러 층의 파형들이 이전과는 다른 기울기로 중첩되고 있었습니다. 그 기울기는 마치 누군가가 큰 수면 아래에서 조용한 손짓을 보내며 다음 수를 준비하는 듯한 구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패턴을 보자마자 한국의 침묵이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위성 관측에서 나타났습니다. 정지궤도 위성 중 하나가 특정 좌표에서 밀도 높은 반사 신호를 포착했고 그 신호는 해수면 바로 위 얇은 층을 따라 균일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런 정밀한 선형 패턴은 의도적이지 않으면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무엇이 그 지점을 만들었는지 몇 가지 가능성을 조용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한국이 공간 전체를 감싸 안는 방식으로 마지막 파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레이더 통합망에서 들어왔습니다. 평소엔 서로 다른 진폭으로 움직이던 다수의 레이더가 이날만큼은 하나의 박동처럼 완벽한 주기성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 장비가 동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동시에 움직인다는 것은 누군가 통합 신호를 통해 전체 리듬을 조율하고 있다는 뜻이었고 그 조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실 책임자가 조용히 제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스크린을 바라보다가 서류 한 장을 제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문서에는 지금까지 절대 공개된 적 없는 내부 작전명이 적혀 있었고 그 명칭은 짧지만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준비가 끝났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책임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움직임이 상대의 의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흘러갈 것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한 중량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을 가볍게 고치며 다시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일본 함정들의 항적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미세하게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함정은 속도를 줄였고 몇 척은 갑작스럽게 각도를 틀었습니다. 엔진 서명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지휘부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혼란 속에서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함정들의 변칙 움직임과 달리 해역 전체에는 그들과 무관한 또 하나의 움직임이 아주 안정적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 흐름은 일본이 만든 것이 아니었고 바다의 자연 현상도 아니었습니다. 그 흐름은 한국이 만들어낸 틀, 바다 위에 놓인 투명한 경계선과 같은 구조였습니다. 분석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고. 분석관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해역의 곡면을 따라 선명하게 정렬된 기하학적 신호 패턴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패턴을 보는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침묵 속에서 구축해둔 마지막 장치 즉 바다 전체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어 전면적 정보 우위를 확보하는 구조가 이제 형태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질문합니다. 어떤 행동이 군사력의 증거인지, 어떤 움직임이 상대에게 압력이 되는지. 그러나 오늘 제가 본 마지막 파동은 그 어떤 행동보다 조용했고 그 어떤 경고보다 명확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한국이 반응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침묵이 가장 큰 대응이었고 그 대응은 지금 이 순간 해역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형태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마지막 파동이었습니다. 마지막 파동이 완전히 형태를 갖춘 뒤 상황실은 오히려 더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장비는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스크린 위 지표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움직임의 끝에는 언제나 말을 줄이는 정적이 남습니다. 저는 잠시 의자에서 등을 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증명한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지켜낸 것인가? 그 답은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모든 흐름은 어떤 격렬한 충돌이나 거친 외침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축적된 준비, 흔들림 없는 기록,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져온 실력이 가장 조용한 순간에 드러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날 일본 함정들의 항적이 흔들린 것도 명령체계가 어지러워진 것도 어떤 외부 충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직면한 가장 큰 부담은 한국이 무엇을 보여주지 않았는지가 아니라 한국이 이미 무엇을 갖추고 있었는가였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떠있는 마지막 데이터들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을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준비는 언제나 조용히 시작되지만 결과는 결코 조용하지 않다는 것.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큰 소리가 아니라 흐트러지지 않는 품격과 정확함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의 해역은 그 사실을 그 누구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상황실 바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는 한밤중임에도 여전히 밝았고 창밖의 하늘은 낮과 밤이 뒤섞인 듯한 색으로 비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은 아무 일도 없는 듯 조용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침묵과 오늘의 움직임이 언젠가 다시 기록될 것이고 그 기록은 누가 소리쳤는지가 아니라 누가 준비했고 누가 지켜냈는지를 남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문을 닫는 마지막 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의 파동은 끝났다고. 그리고 다음 파동이 올 때 우리는 이미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이것이 오늘 제가 본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